LA 시내 대부분 실내업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정부의 모호한 규정으로 일부 업소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개최한 콘서트에서 8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마약범죄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살인 마약범죄 수사관들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시장에 출마한 케빈 들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노숙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며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올겨울 난방비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연가스비 상승 등으로 난방료는 지난해보다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LA시의 실내업소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시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첫날부터 업소 시설과 상황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첫날. 대부분의 업소 입구에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LA시의 영화관, 쇼핑몰, 미용실 등 대부분의 다중 실내업소를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2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백신 카드 우선 이제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확인하고 있고요. 아이디랑 다 대조해서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되고.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일부 업소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대한 사실을 아예 몰라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손님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피치 못하게 내쫓아야 하는 업주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이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뭐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래도 꽤 되거든요. 자기네 동네는 그런 거 없는데 일부러 나왔는데 뭐 그런다고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LA시는 백신 증명 의무화 대상을 약국과 마켓을 제외한 모든 실내 업종으로 규정했는데 일부 소매업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별로 딱딱 구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 직원들한테 인도와 쇼핑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대해 3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최대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LA시의 이른바 백신 패스제는 시작됐지만 비즈니스 시설과 상황에 따라 적잖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는 시내 대부분 실내업소가 해당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당국에 따르면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 커피숍,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 쇼핑몰, 모든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레이션 시설, 퍼스널 케어 업소, 그리고 LA 시정부 관련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 등 일반 매장 등의 업체는 제외며 마켓과 식료품점, 약국 등 필수 업종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실시되며 위반 업소는 1차 경고를 받고 2차 위반 시 $1,000, 3차 위반 시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상습 위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4차 위반 시부터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방관과 교사 등 LA시와 카운티 공무원 수천 명은 오늘 오전 11시 LA시청 앞에서 12월 18일까지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유를 위한 행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시 공무원은 12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8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10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LA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LA시 공무원 가운데 11%가 종교나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어린이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보건당국은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기 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씩씩하게 주사를 맞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전국적으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But I've been waiting so long to get it, and now finally we can get it. We just want to protect the kids and help them protect others. So this is fantastic. 당초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 위험군으로 떠올랐습니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We are feeling more and more confident that if you aren't vaccinated or protected, you will eventually be infected with COVID because it is such a transmissible virus at different times during the year, but one that we're all very worried about increasing in numbers and volume in our community as we enter the winter. 팬데믹 동안 숨진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94명, 8,300명이 입원했고 이 중 5천여 명이 중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아직 소극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자문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평가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young people have no significant side effects from the vaccines. Very few, on the order of a few in the millions actually get any significant side effect. And then the other good news is even when those do occur, they often resolve with minimal intervention or self-resolve. So that is the good news.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도 함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주 전역의 학교에 백신 접종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현입니다.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의 휴스턴 콘서트에서 공연 중 8명의 관객이 압사로 숨지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최 측이 해당 공연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지난 5일 자신의 음악 축제 아스트로 월드에서 압사 사고로 숨진 8명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공연 관객들의 입장권을 전액 환불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콘서트에 참석해 부상을 입은 한 관객은 스캇을 상대로 이번 비극에 대해 최소 $100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I was about to have a panic attack, so I grabbed my friend Valencia and I was like, we have to go. Like, we have to get out. And even like getting out, it was so hard to like push past people because people were pushing back and like trying to get through ourselves. So, like once we got out, it was a crowd, like a stream of people who were screaming, getting out. Like it was chaos. 논란이 불거지자 스캇은 이번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데이 앤 베가스 음악 축제 참석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14살에서 27살까지 최소 8명이 숨졌으며 현재 당국은 콘서트 참석자 중 누군가가 희생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을 주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대되자 살인과 마약 범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드레온 의원은 앞으로의 경제 회복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한인타운이 LA시 발전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들레온 LA 14지구 시의원. 들레온 의원은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비롯해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며 한인들의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경제 회복을 위해선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며 한인 사회와의 더 강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토대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여러 개발업자들에겐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lks perhaps don't want development. They want to preserve the character of their communities wherever they may live. But Koreatown and downtown LA, we have opportunity for enormous economic expansion. And that will have a huge positive impact on the city of LA. 그만큼 한인 사회와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선될 경우 부시장에 한국계 미국인을 임명할 계획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들레온 의원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간판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노숙자를 주거시설로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며 신속한 주거시설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이 거리에서 한인 여성 노숙자를 만난 경험을 예를 들며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논의만 하는 시절은 끝났다며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I want to save her because we have no other choice. And the only way we do that is provide the housing, like now. Not 2 years from now, not 5 years from now, not 7, 8 years from now, right now. Because that's what we need to do. If we can build football stadiums, we can build basketball arenas, we can build high-rise buildings, we can move right now. 들레온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 2만 5천 유닛을 건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장 예비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지며 최다 득표자 2명이 맞붙는 본선은 내년 11월에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 미국 상무부가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반도체 업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마감 시한이 오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냈고 삼성전자는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인데 민감한 고객 정보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민감한 내부 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자료를 냈고 삼성전자는 주문이 밀려있는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오늘 중 낼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한 소식통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도 기밀 자료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도 고객 자료 등의 자료는 빼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by getting more information, we want to get more granular into the bottlenecks and then ultimately predict challenges before they happen.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단기간에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급난의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공장 증설에만 몇 년이 걸리는 만큼 생산량을 늘릴 뾰족한 대책이 당장 나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일단 고비를 넘기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일 이곳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한미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자료 제출권에 대해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비 상승으로 이번 겨울 난방료가 지난해보다 3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연방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겨울 난방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천연가스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미국 가정은 올겨울 평균 $746를 난방비로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겨울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are in a slightly beneficial position, well, certainly relative to Europe, because their chokehold of natural gas is very significant. They're going to pay 5 times higher. But we have the same problem in fuels that the supply chains have, which is that the oil and gas companies are not flipping the switch as quickly as the demand requires.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현재까지 1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겨울이 더 춥다면 소매 가격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천연가스 소매 가격은 2005년에서 2006년 겨울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 사용자 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로빈후드는 해커가 사용자 70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몸값을 요구하는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측은 사용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데비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고로 재정적 피해를 본 사용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빈후드는 피해 사실을 사법당국에 통보했으며 보안업체인 맨디언트에 의뢰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1% 하락했으며 현재 2,200만여 명의 사용자가 로빈후드 계정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18개월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객들이 백신 접종 증명과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유아 청소년은 백신 접종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여행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경 재개방 조치는 앞서 미 정부가 국경 봉쇄를 실시해왔던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해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백신 공급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인구의 10% 미만에 불과한 국가들의 경우도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미리 미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코로나19 대응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연방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개선 시상식에서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데이터 기록 보고 부문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과 데이터 기록 보고 부문 등 2개 상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이웃케어 측은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 실버와 품질 개선을 위한 의료 정보 기술 진전, 그리고 환자 중심 메디컬 홈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가 만든 귀 무덤이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일본 시민단체가 방치된 귀 무덤을 찾아 진혼제를 지냈는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참배하고 사죄했습니다.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 시골 마을 뒷산에 올라가니 작은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인 코무덤입니다. 비문에는 조선반도에 출병했을 당시 머리 대신 잘 나온 코를 묻었다고 써 있습니다. お盆の時であったり、亡くなった方をね、悼むタイミングでという形でお花は生けられている。 차로 1시간쯤 더 들어가자 주택가 한복판에 돌멩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나무 기둥이 보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천여 명의 귀가 묻혀 있는 귀무덤입니다.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는데 일본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비문엔 원혼을 달래고 한일 우호 관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새겨 넣었습니다. 일본인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で知ればですね、当然普通の人間であれば申し訳なかったと謝罪をするわけですよね。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진원제에 참석해 사죄했습니다. 傷つけた側がいくら年月が経ったとしても過ちに対しては素直に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るということ。 무참하게 희생된 조선인은 20만여 명. 도요토미가 만든 교토 귀무덤을 비롯해 지금까지 5곳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으로 옮겨온 건 단 한 곳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셔가기가 힘든다 그래요. 선조가 그러한 슬픔, 그런 아픔을 당하고 또 고국에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오카야마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씩 더 지급하자고 하자 윤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일 뿐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비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1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처럼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매주 1대1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데 이어 청년층 표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복보다는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매주 정책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경쟁이 시작된 만큼 민생 정책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 후보는 즉답을 유보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개발 이익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책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개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다 골고루 나눠드리고. 이같이 공적 영역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새로운 자산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조선말 쇄국 정책처럼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층 표심도 연일 공략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몸을 바짝 낮추고
부동산 해결을 위해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의 대규모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종교계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특히 조계종 면담에서는 해이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말한 여당 의원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또 기독교계와 만나서는 차별금지법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소통과 수기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실수로 인한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매 특허인 이른바 사이다 발언은 공식 석상에선 여전합니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선대위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만 봐도 거침없습니다. 야당 선대위도 뭐 양다리 걸쳐도 괜찮고요. 아니 뭐 상관없죠. 왜냐하면 발언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뭐 꼭 한쪽에만 그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의 현안 질문을 받는 이른바 백브리핑은 최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질문은 받아주시고 가실 일 있잖아요. 시점상 지난 3일 웹툰 제작 현장에서 불거졌던 화끈의 발언 논란 이후입니다. 공식 선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과 조율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말실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운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청년의 날 행사에서도 연단에서 자유롭게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보낸 여야 대표들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 보고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라떼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직도 하고.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잦은 구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호남의 유권자 하나를 얻는데 드는 노력이 10이었다면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작은 실수였어도 충분했습니다. 가벼운 언행과 실수로 물거품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대선 초반 자칫 거침없는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당 차원의 관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후보와 만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를 지지했던 20, 30대 탈당 행렬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사흘 만에 캠프 해단식에 나온 홍준표 의원은 20, 30대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홍 의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참혹한 대선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젊은 당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실제 20, 30대 당원들의 탈당 규모도 심상치 않습니다. 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책임 당원들이 탈당했고 이 가운데 2030 당원은 2천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탈당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전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SNS에 구체적인 탈당 수치를 공개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 2030 세대를 조롱해 얻는 게 뭐냐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심기 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당대표가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당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제가 보완할 부분들을 알려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보유 주식 매각을 두고 공개 설문을 진행한 뒤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 개장 중인 프리마켓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인 종가 $1,222보다 7.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에만 약 50% 상승해 $1,200 고지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지난 6일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 의향을 내비치며 설문조사를 열었고 350만 명의 사람 중 58%가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10% 주식을 매각할 경우 대규모 물량이 풀리는 만큼 시장에선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12cm 길이의 꼬리를 단 채 태어난 아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조산아로 태어난 아기 엉덩이에 긴 꼬리와 지름 4cm 너비의 둥근 살덩이가 달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현지 의료진은 신경계와 연결돼 있지 않은 긴 꼬리와 지방과 배아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둥근 살덩이를 안전하게 제거했으며 대부분의 배아꼬리는 자연스레 사라지는데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2000년 전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 과거 노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출토됐습니다. 최근 폼페이 고고학공원이 발굴한 약 5평 크기 방은 귀족이 살던 저택과 달리 벽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번 발굴 작업에선 당시 노예 가족 삶의 한 단면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목재 침대 3개와 물 주전자, 요강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항공모함과 구축함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는 최근 중국군이 신장 자치구 러창 지역에 미국 3세대 핵 항공모함과 미군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모형의 표적지를 세워 미사일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외신들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모형은 미 해군에 맞서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호주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백신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호주 백신 복권 1등 당첨자는 중국 여성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주인공은 중국계 여성 조앤주 씨입니다. 당첨금으로 1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9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복권 추첨 당시 조앤은 일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해 나중에 걸려온 번호로 전화했다가 복권국 관계자가 호주의 유일한 100만 달러 백신 복권 당첨자로 선정됐다는 깜짝 답변을 들었다고요. 횡재한 그녀는 당첨금으로 여행 제한이 풀리면 중국 설을 맞아 가족들을 비행기 1등석에 태워 호주의 5성급 호텔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밀리언 달러 백신은 호주 여러 기부단체와 일부 기업이 복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사에 호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274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후 복권에 응모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손짓 뭔지 아실까요? SNS에 유행하는 구조 요청 신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납치 위기에 있던 소녀를 구해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틱톡에서 퍼진 수신호, 납치 소녀 위기 탈출입니다. 한 남성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에게 엄지손가락을 접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는데요. 캐나다 여성재단이 코로나19 봉쇄령 기간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온 수신호로 틱톡에서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미국 켄터키주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탄 16살 소녀가 창밖으로 이 손짓을 내보였습니다. 마침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위기 상황임을 알아채 911에 신고를 했고 소녀를 태운 차량 운전자는 결국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도로에서 붙잡혔는데요. 긴박한 상황에 수신호를 기억한 소녀도 이를 본 운전자도 정말 침착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한 극장 건물의 벽 속에 나체로 갇혀있던 남성이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벽 속에서 살려주세요. 뜯어보니 알몸 남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해머로 벽을 부수는데요. 누군가 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유서 깊은 미국 뉴욕 랜드마크 시어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구조대는 극장 벽을 뚫고 작은 광섬유 카메라를 넣어 남성의 위치를 파악한 뒤 벌거벗은 39세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소방국은 남성이 벽 안에 이틀 정도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화장실 위 좁은 통로를 기어가다가 떨어져 벽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등 북부 지역 곳곳에 첫눈이 내리자 방역당국이 봉쇄 지역의 눈을 외부로 옮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눈도 옮기지 마라. 중국 강력 방역 정책입니다. 수복이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사람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텐진, 네이멍구 등지에서 많은 눈이 내린 건데요. 그런데 중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지역에 쌓인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첫눈이 내리자 사람은 물론 눈도 봉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요. 베이징 환경보호처 부처장은 봉쇄 지역에 쌓인 눈은 해당 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치우더라도 봉쇄 지역 내부에 쌓아놓으란 설명인데요. 실제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물론 거주하는 아파트의 단지 전체를 봉쇄해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엄격한 방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치원생 수백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QR코드를 착용한 채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QR코드 목걸이 찬 유치원생 400명 코로나 검사입니다. 지난 6일 중국 허난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촬영한 건데요. QR코드와 이름이 적힌 종이를 목에 착용한 채 줄을 선 아이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달 초 이 일대에서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방역당국이 주민 전원을 검사 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침에 해당 어린이집은 3세에서 6세까지 400여 명의 아이들과 직원 50여 명이 동시에 집단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큰 소동 없이 1시간 반 만에 검사를 마친 아이들. 현지 누리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응원을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황당한 불법 노점을 벌여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생닭 사세요. 지하철에서 불법 판매입니다. 지난 6일 중국 난징시 지하철 안. 정육 판매대에 있어야 할 생닭이 열차 바닥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 여성이 판매를 위해 생닭 8마리를 진열한 겁니다. 심지어 접시나 비닐봉지가 없는 모습에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충격을 자아내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닭을 구경해보라며 옆좌석 승객의 옷을 끌어당긴 뒤 강매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불법 판매 행각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적발돼 일단락됐고요. 수사 결과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시내버스에서도 불법 노점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